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체 10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경찰국 신설을 두고 어제 전국의 총경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여기서 총경은 경찰서장급으로 경찰 조직에서 영향력이 큰 핵심 계급이라고 할 수 있고 전국적으로 630여 명이 존재합니다. 이런 총경들이 모여서 회의를 갖는 건 77년 경찰 역사상 처음이라고 하네요. 그만큼 윤석열같이 무식하게 밀어붙이는 정권도 역사상 처음이라는 겁니다. 자, 윤석열은 정부 조직법상에도 없는 경찰국 설치를 대통령 시행령으로 불법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서 다음 달 2일이면 경찰국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경찰 조직의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경찰 윗선 인사를 친정부 인사들로 미리 채워놨습니다. 특히 윤핵관 권선동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강원도 출신의 고위직들이 이번 치안감 인사에 대거 임명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선 경찰들은 릴레이 삭발, 삼보 일배 등의 격렬한 반대를 이어왔습니다. 그런 반대 여론을 모아서 집단 행동으로 나서서 국민들께 이 사안의 부당성을 알리겠다는 게 바로 이 총경회의, 경찰서장회의의 취지입니다. 이 총경회의를 처음 제안하고 자리를 마련했던 유삼영 울산중부 경찰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경찰의 정치적 중립은 아시다시피 7, 80년대 민주투사의 목숨으로 바꾼 아주 귀한 것이고 그게 30년 동안 진행되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2달 만에 이렇게 경찰 제도를 졸속으로 바꾸는 시도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지금의 경찰청이 어떻게 생겼는가? 예전에는 1990년대 이전에는 내무부 치안본부였다. 그러니까 경찰 치안본부장이 내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공안 사건을 처리했다. 데모하는 시위대를 심하게 고문하고 최루탄을 쏴서 박종철 열사와 이한열 열사가 돌아가셨다. 경찰이 내무부에 예속돼 있어서 내무부 장관 지시에 맹목적으로 따르다가 그런 것 아니겠는가? 자, 여기에 황교익 선생님은 민주경찰 만세! 이렇게 호응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말들을 쏟아내자 경찰청은 모임을 강행한 것에 대해서 엄중한 상황으로 보고 참석자들에 대해 엄정 조치를 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총경들은 여기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 총경회의가 열렸던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는 지지하는 경찰들과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이번 총경회의에 참석한 총경은 화상 참석으로 포함해서 200명이 안 되지만 무궁화 화환으로 그 지지 의사를 보낸 총경은 무려 35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경찰은 응원버스를 보내고 울산경찰은 400명분의 음료 재료를 실은 푸드카를 끌고 와서 참석자들을 응원했습니다. 이들은 참석하는 그 총경들이 로비에 도착할 때면 손뼉을 치고 서장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소셜미디어 대화방에서도 전체 630여 명의 총경 중에 430명이 지지 의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13만 명의 일선 경찰들과 630명의 이 총경들이 한마음으로 뭉쳐서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이 꽂은 경찰청장은 이 총경회의를 주도한 유삼영 울산중부 경찰서장을 대기 발령 조치시켰습니다. 유 서장을 다른 직무로 다른 한직으로 보내버리고 다른 사람을 울산 중부 경찰서장에 임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총경회의에 참석자들을 명단을 파악해서 감찰에 착수했다는 보도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찰 장악에 저항하는 경찰서장들을 정권이 찍어 누르는 상황이 되자 전면전의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전국 검사장 회의는 되고 전국 경찰서장 회의는 안 된다고요? 라는 입장을 내면서 윤석열의 내로남불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과거 울산경찰청장을 지냈던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이렇게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경찰청으로 독립하기까지는 4.19 혁명, 6월 민주항쟁을 거쳐야 했고 숱한 민주화 열사들의 숭고한 희생이 뒤따랐습니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그렇게 민주화 투사들의 피를 먹고 자라왔습니다. 이 같은 역사적 맥락을 이해한다면 행안부에 경찰국을 설치하는 역사적 반동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는 건 권위 있는 학자들의 일치된 견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이를 강행하려 합니다. 지지율 30%의 국정 동력으로 역사적 퇴행을 밀어붙이며 경찰을 장악하려고 덤벼드니 이러다간 장관이 아니라 대통령이 탄핵될까 우려됩니다.
검사들의 밥그릇 지키기 집단 행동은 기특한 것이고 총경들의 중립성 침해를 막기 위한 집단 행동은 응징의 대상으로 여기는 이 지독한 특권 의식은 검찰공화국의 몰락을 자초할 것입니다. 좋습니다. 여당의 경찰 출신 의원들에게 묻습니다. 경찰국 설치가 시대착오적인 경찰 장악 시도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이를 애써 외면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유익은 경찰청장 후보자에게 경고합니다. 온몸으로 외압을 끝까지 막아내다가 그게 어려우면 과감히 직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후배 총경들에게 응원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대들은 옳습니다. 당당한 그대들이 자랑스럽습니다. 부당한 탄압에 물러서지 마십시오. 더욱 단결하십시오. 제2회, 제3회 총경회의를 통해서라도 국민들이 목숨과 바꾼 대가로 얻게 된 경찰 중립성을 이제는 여러분의 손으로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국회에서는 신속하게 행안위를 소집해서 현안 질의를 통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책임을 추궁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국정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해임 건의안과 탄핵 소추 의견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좋습니다. 여기에 시민들도 과거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찰이 검사장 회의, 부장검사 회의, 평검사 회의 등을 잇따라 열면서 반대했던 기사들을 재공유하면서 당시 검사들은 반발했지만 정권 차원에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차원에서 어떠한 처벌이나 제재가 없었던 사례를 들면서 검찰은 되고 경찰은 안 되는 이 내로남불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KBC 광주방송 여론조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 찬성보다 반대가 압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수사 지휘 및 경찰 간부 인사권 등을 앞세워서 경찰을 장악하려는 것이므로 반대한다는 응답이 54.3%가 나온 겁니다. 이처럼 국민 여론 또한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경찰을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와 국민 여론의 힘이 실리자 유삼영 경찰서장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자신의 대기 발령 조치가 내려진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조치야말로 인사권 장악의 위험성이 드러난 것이다. 이번 인사 조치를 통해서 저 하나 불이익 받음으로써 이번 사안의 위험성을 국민이 알게 됐다면 남는 장사다. 셉니다. 그러면서 이런 내부 폭로를 했습니다. 전날 유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다음 주 월요일 또는 일요일에 대표자들이 나와서 오찬을 하며 이야기하자는 제안을 내가 받았다. 그 회의 결과를 전달받기로 해놓고 지금 이런 식으로 인사조치가 이뤄지는 것이 과연 경찰청장 후보자의 뜻이겠느냐? 이거 윤석열이가 나를 직접 찍어 눌렀다. 이렇게 내부 폭로하면서 윤석열에게 직격탄을 날려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경찰 유삼영, 검찰 윤석열이라는 구도가 짜여지고 그 내로남불까지 소환되면서 이제 경찰국 사태는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어버렸습니다. 남는 장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윤석열은 화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전 정권과 비교하면서 열폭하는 모습을 보여서 문재인 대통령이 낫다는 평가를 받고 이준석을 날려서 지지율 까먹고 이준석만 키워주고 있습니다. 류삼영을 찍어 눌러서 엄청난 역풍을 지금 자초하고 있는 전국 13만 경찰을 과연 윤석열 정부가 감당을 할 수 있습니까? 만약 경찰국 설치가 이대로 된다면 오늘의 유삼영 경찰서장처럼 내부 폭로가 전국 곳곳에서 이어질 것입니다. 정권에 물을 먹일 수 있는 정보들이 의도적으로 흘러나올 겁니다. 감당이 안 될걸? 이러한 경고장을 유삼영 경찰서장이 윤석열에게 몸소 날린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윤석열은 멍청한 짓을 했습니다. 벌집을 쑤셨습니다. 이것은 남는 장사입니다. 마치겠습니다.